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정임입니다.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KCBS 굿모닝 시카고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단위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체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격전지로 떠오른 미시간주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대장균 식중독과 관련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햄버거 안에 들어간 양파였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인구 트렌드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은 미국의 현재 상황이 광대한 인구학적 전환의 초기 단계라면서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미국 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해왔습니다. 한국의 식품사 CJ사가 제조한 비비고 진한 김치 만두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리콜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FDA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리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들을 위해 본사 캠퍼스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주최한 2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오는 11월 3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11월 2일 토요일 잠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빠르게 조정할 것을 권고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지난 26일 토요일 오후 미라의 선교단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볼링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혜선 여성회 회장은 앞으로 여성회가 이웃들과 특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종교적 편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된 샌프란시스코 교통근로자 6명에게 $7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연방 배심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교회 성장과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세계 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30회 CGI 컨퍼런스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단위에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ABC 방송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다소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CBS 조사에서는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는 등 초박빙 대결에 따른 예측 불허의 판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이 입소스와 함께 지난 18일에서 22일 전국 성인 2,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그룹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조사에서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 등 다른 민주당 후보에 비해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던 흑인 유권자 그룹에서 상당한 우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히스패닉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남성 유권자 그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0년 출구조사 때와 엇비슷한 지지율 격차를 확보했으나 여성 유권자 그룹에서는 그때보다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6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체 승부를 좌우할 수 있는 격전지로 떠오른 미시간주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높은 인기를 누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내 미셸과 함께 미시간주에서 유세를 하며 우리가 트럼프의 괴상한 행동, 분명한 정신적 쇠퇴와 중범죄자 격려, 잘 알려진 악덕 부동산 업자이자 성적 학대를 저지른 약탈자라는 점에서 무심하다는 것에 좀 화가 난다며 우리 운명을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자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미시간의 백인 노동자층을 공략해왔습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 중심 도시인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디트로이트 등 우리의 일부 지역이 미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행정부가 이어지면 미국은 더욱더 쇠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대장균 식중독과 관련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원인은 햄버거 안에 들어간 양파였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살리나스의 테일러 팜스가 거래하는 유통업체에 여러 주에 있는 맥도날드 레스토랑에서 쿼터 파운더 햄버거에 사용하는 양파를 수거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그러면서 어떤 시설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햄버거와 관련된 식중독 사태로 1명이 사망하고 10개 주에서 최소 49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감염의 잠재적 원인으로 얇게 썬 양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fter close consultation with regulatory authorities, including the CDC, USDA, and FDA, we've taken steps to proactively remove slivered onions, which are used in quarter pounders, from restaurants in select states. We also made the decision to temporarily remove the quarter pounder from restaurants in select states. The decision to do this is not one we take lightly, and it was made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CDC.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ajority of states and the majority of menu items are not affected. 앞으로 미국에서도 인구 트렌드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은 미국의 현재 상황이 인구학적 전환의 초기 단계라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미국 인구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올해부터 2050년까지 앞으로 25년 동안 약 6%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3억 4천만여 명인 미국 인구가 2050년에는 3억 6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2070년에는 약 3억 7천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고 수십 년 동안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역시 인구 감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미래에 대한 예측은 출생, 이민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추론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식품사 CJ가 제조한 비비고 진한 김치만두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리콜 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4일 FDA는 플라스틱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비비고 만두의 일부 제품을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조치 제품은 CJ 제일제당이 제조한 비비고 진한 김치만두 400g 제품으로 소비 기한은 오는 2025년 6월 23일입니다. FDA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리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들을 위해 본사 캠퍼스에서 허가받지 않은 집회를 주최한 2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클라우드 컴퓨터 기술 매각에 반대하는 직원 연합의 일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24일 행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승인한 다른 직원 기부 캠페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5일 회사 규정에 따라 일부 개인의 고용을 종료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광절약시간제 서머타임이 오는 11월 3일 새벽 2시를 기점으로 해제됩니다. 오는 3일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11월 2일 토요일 잠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빠르게 조정할 것을 권고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여성회가 지난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미랄선교단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볼링 대회를 봉사부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링턴 하이츠 소재 볼링장에는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4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는데요. 10여 명의 여성회 임원들과 이사들이 함께 친교도 하며 볼링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미라일 선교단 단장 남성우 목사는 미라일 장애인들이 볼링을 함께하며 다 함께 행복해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계속해서 이 행사가 개최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회와 함께하는 미라일 장애인 볼링대회는 2017년 시작해서 매년 해왔으며 코로나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혜선 여성회 회장은 앞으로 여성회가 이웃들과 특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손을 잡아주고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종교적 편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던 샌프란시스코 교통근로자 6명에게 7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연방 배심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영리 법률단체인 퍼시픽 정의 연구소가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베이 지역 소속 교통국 전직 직원 6명을 대리했습니다. 연방배심원단은 지난 23일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체에 무리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 BART가 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각 근로자에게 100만 달러와 1년치 임금을 포함해 총 780만 달러가 지급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기독교 공동체 목사들과 지도자들에 따르면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 복음주의자들이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보였던 공화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뉴스 서비스는 이 변화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국가 및 지방선거 접전 지역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유권자 단체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28일 월요일인 오늘은 오전 중에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점차 개면서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로 하루 종일 계속되면서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구름 낀 흐린 날씨 계속되면서 바람도 불겠습니다. 그러나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은 사람과의 관계, 대화, 소통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어떻게 유도하고 하느냐에 따라 상대와 신뢰를 쌓고 갈등을 최소화하는지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대화의 기술, 감정을 빼고 대화하라, 웃으면서 거절하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라, 말끝을 흐리지 마라, 또 항상 근거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상대와 갈등이 생기는 대화가 발생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대응하는 태도를 가져야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스킬들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가 더 쌓여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